이어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응답 종합토론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신 이경희 한남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입에 달고 다닌 말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마약 팬데믹이 올 것이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잘 맞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서 직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좀 심각한 사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니만큼 사회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기 나오신 여러 전문가들이 깊이 궁리하신, 경험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제출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제안해 주신 내용만 리스트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사항을 놓고 지금 토론을 한다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얘기가 나온 가장 중요한 계기를 할까 이런 것은 현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것이 이미 지난 여러 개의 사건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펜타닐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얼마나 큰 경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흘러가고 잊혀져가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거론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어떤 이 정책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펜타닐 사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펜타닐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 특히 이제 박성수 교수님 우리 이게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철학적 원리랄까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자면 마약 범죄, 청소년 마약 범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의료계 종사자들 또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사법 쪽에 이제 얘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이 시민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반응이나 또는 우리가 법제도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고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보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이제 교정본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이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처리라든가 아니면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어떤 결정을 낸 바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처분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어떤 청소년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현재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형사사법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라든가 또는 마약범죄에 대한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NGO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교정기관에서의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정, 특히 이제 소년원이라든가 또는 소년교도소, 성인교도소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교도소 내부에서도 실제로 청소년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는 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교정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재활이나 또는 또한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약 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솔직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은 청소년 마약 범죄 이 펜타밀 사건을 통하여 봤을 때 상당한 책임이 어른들한테 있는 것이고 어른들은 크게 반성이 없고 뭐 이제 또 그 지나간 하나의 그걸로서 잊어버리고 있다. 조금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 김대규 교장님 혹시 그 사건 발생지가 이제 창원지구이고 또 그 사건의 담당자가 그 김재규 교장님이신데 혹시 그 지역사회 내에서 그 경남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혹시 이 사건 이후에 뭔가 좀 달라졌다거나 개선됐다거나 하는 점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마약에 대한 그 중독성, 특히 그 펜타닐이 마약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이게 세상에 제일 위험한 마약을 말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건강성도 강한데 그 많은 청소년이 지금 52명의 청소년이 근거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식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하나도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저희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게 결혼이 마약 중독성이 약한가 양미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그 당시에 근거됐던 이 학생들도 만나보고 수련도 만나보니까 얘들이 지역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중간에는 다 지역으로 운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아까 말씀하신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서 결국 원천은 병원에서 처음에 넣어주면 약은 약국에서 나오고 거기 공급원이 잘려버리니까 애들이 공급받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아까 우리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구성원들이 노력하면 좀 더 이게 약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지금 이제 경남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학부모 스포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각 어떤 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30시간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 부모들을 하여금 학교에 진출해서 이렇게 약물 예방 교육, 그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안 되지만은 최소한 애들한테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여러 가지 봐서는 경남에서는 지금 뭔가가 거기 왜 이렇게 청소년 마약을 검사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능력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지금 현재 펜타닐하고 디에타민 나비약을 했는데 한 120명 정도 청소년 중고등학생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효과는 좀 두고 봐야지 되겠지만 그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뭐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의 결론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박성수 교수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만연한 이 상태의 마약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뭐 내지는 마약청 이제 정부 조직법 뭐 이제 개정 이런 것들과 뭐 치료재활 뭐 이런 것 강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공시가 된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이 효과가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은 조금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뭐 예방교육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대단히 질문 잘 알았습니다. 우선은 지금의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 어떤 처벌이 이제 형사적인 접근이었다면은 점차 이제 치료재활적이고 예방교육적인 측면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저도 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은 무턱대고 외국의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자 하는 것들은 약간 위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반발하는 건 아닌데 마약법원이라든지 또 이제 마약청 같은 경우는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마약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냐면은 그 마약법원에서 이런 재판을 받고 이제 어떤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경한 마약, 약간 경미한 범죄의 마약 범죄들만 다루고 실질적으로 그 마약법원에서는 중범죄들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런 경한 그런 어떤 경미한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원에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제약이나 이쪽으로 바꿔주고 낙인도 방지하고 될 거고 오히려 반면에 중한 그런 마약 범죄 같은 경우 거기서 아예 안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법원에서. 그럼 그렇다면은 그래서 근데 그런 점에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 도입을 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치료 제한이나 예방 중심으로 간다면은 제도 또한 그래서 저는 마약청을 아까 전에 법무부 산하가 계신다는 건 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거 마약 수사청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그 접근 방법도 얼굴 처벌하겠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직속 산하로 둬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청 같은 경우는 아까 김한수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의 DEA의 모델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미국 DEA가 과연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DEA 같은 경우는 미국 DEA가 이 무소부의 권력을 가지고 등장을 했을 때 사실 가장 이 위축되고 이제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아니고 의사들이거든요. 그 전부 이 처방전 전부 분석해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오니까 가장 이제 그런 거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정훈 본부장 반성도 하셨으니까 대표에서 의사는 아니시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이 중요한 문제 물론 이제 컨트롤 타워가 뭐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이걸 공론화 시켜놓고 조금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상위권 또는 독점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점이 많고 특히 우리가 청소년 마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똑같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이게 청소년 문제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할수록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 문제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종사를 하고 또 많은 예산도 투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소년 많은 특히 이 여성가족부 같은 데서도 그렇지만 이 청소년 부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면서도 가장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이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나 기타 사법당국에서는 청소년 문제로 보지를 아니하고 이거는 마약 사범으로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일종의 청소년 마약 사범은 사실상 정책상 사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봤을 때 아까 우리 박준식 변호사님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쉬운 점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박 변호사님 볼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이 법원이나 기타도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국제적인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 변화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사건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게 보실 때 이 느낌을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 마약 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기관에서도 청소년의 감정이 찍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마약 범죄의 나이만 어린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일반 성인 마약 범죄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이만 어린 것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들은 물론 단순히 사법경찰의 조기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좀 더 인식만 바꾼다면 합리적인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따로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신병에 관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구속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검찰에 송치할 때 어떤 메리트를 준다거나 이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를 중독에 빠졌다고 해서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끊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솔직히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강제력을 좀 부여하자라는 취지고 마약법원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병범죄만 해야 되는 게 맞죠. 저희가 선처를 해주는 마약 법원에서 다루자는 것도 단순 투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법원 단계에서 그걸 좀 더 강제를 해보자. 좀 오랫동안 사법 절차에 머물러서 그게 습관이 되게 좀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방법의 하나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법원, 한국 사정에 맞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간 치료재활센터가 많지만 한국은 많지도 않고 부모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그런 방안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 변경 같은 경우는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용을 해보자는 것이고 치료교육 조건부 기수에도 결국은 운영의 멸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지만 갖는다면 그거는 지금 실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심각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재범을 방지하고 미연에 좀 조기에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면 법 개정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각자의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식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직업적인 어떤 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인들의 이제 기준으로 똑같이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발달 과정이나 또는 이제 청소년 그들 나름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이니까 그건 전혀 이 사실은 번지수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마약의 경우는 일반 마약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시각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이걸 윤리적으로 취급한다는 그 시각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그분들이 이제 좀 들어야 되는데 아마 절대로 보지를 않을 것이고 또 봐도 반성을 별로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마약 폐지 사업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독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을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묘책이 나왔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볼 때 일반 마약 범죄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예방 시스템이든 재발 시스템이든 이걸 개발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좀 특별히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대책은 우리가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한테는 하고 있다. 이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어른이라고 봅니다. 예방 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거 가정의 부모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각종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그나마도 김대휘 기자님 현장에 가보니까 아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 담배 이런 건 나쁘다는 건 아는데 마약 나쁘다는 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예방교육 종사자로서 예방교육에 그동안 우리가 상당한 그걸 보였다라고 하는 마태 중심으로 하는 이 기관에서도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크게 어떤 반성의 어떤 그걸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가 예방교육을 하면 지금 모든 그 대상자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마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우리가 개몽교육을 한다가 아니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예방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박승수 교수님이 이제 상당한 힌트를 주셨고 또 아까 발표 중에 이정은 본부장님 말씀 중에 마금이 약국을 학교 밖 예방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하는 말씀에서도 상당한 우리가 이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정은 본부장님 구체적인 부산이나 이런 것이 예방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청소년 이 경우에 마금이 약국을 통한 계획이 어떠셨는지 좀. 네, 그러니까 예방교육 관련돼서는 지금 일단 학교 밖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학교 내 학교 밖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제 사실은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학교에 가서 어떤 마약이라는 맞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펜타닐 덕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제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담당자 그리고 보건교사 협의체와의 그런 상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서 그러한 마약이라는 아이템에 대한 예방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뭐 대상층을 저희는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상별로의 그런 그 수위 조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한 대상별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학교 쪽이고, 학교 바깥에서 한마디 차원에서 군 장병들 대상으로 6월 달에 거의 한 4, 50건 정도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코로나 전에 해병대 쪽으로 이렇게 약간 시범 쪽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주 6월달 한 달 사이에 경기도 지역에서만 거의 한 40건, 50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군장병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클럽브락이랄지 데이트 강간약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본인들이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바로 본인들 친구들이 경험했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해도랄지 어떤 교육에 대한 몰입도랄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층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런 젊은 층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요즘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직장 대상 교육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데 감사하게 좀 몇몇 기업들이 그런 의뢰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글쎄요, 아까 다룰 수 있는데 어떤 타 기관 지역 내에서 어떤 여러 타 기관과의 어떤 협업, 연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군 관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것만으로도 좀 저희가 충분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염정 원장님한테 좀 여쭈려고 했던 건데, 지역 이 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이제 우리 마트 사업의 어떤 발전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숙제고, 특히 이제 대구 쪽에 이제 그래도 다른 기관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상당히 이제 좋은 것으로 제가 다니면서 봐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혹시 이제 이 마성약국이 아직 초창기라서 큰 계획은 아직도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약국을 통한 어떤 이 교육이랄까 뭐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서 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하고 좀 달리 다른 차원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그걸 좀 다른 유관 기관들이나 뭐 이런 거하고 협력해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좀 있으신지. 어렵게만 생각하고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교육청하고 MOU를 하게 됐고, 교육청 사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수장대가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마약에 맞자도 못 꺼내게 하던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또 개발하고 준비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많은 분들이 또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들이 경북,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계 약학대학 교수님이랑 함께 또 마중약국을 두고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셔서 아주 저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도 좋은 연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지금 처음부터 그 심포지움을 이제 시청하시거나 뭐 청소해 주신 분들은 다 같이 느끼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가들 모시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고 그 짧은 시간에서 뭔가 얘기를 보내려니까 사실 수화 불량이 지금 걸릴 그런 이제 상황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그 작은 주제 하나 가지고도 이런 심포지움을 몇 번이나 해야 될 그런 이제 이 중요한 그 문제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종합토론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사실 질문도 못하고 또 추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이 중구난방 각 부처마다 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처에서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마약 정책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의문이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뭐 마약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이 마약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정치적 어떤 것으로 해서 이례적으로 거칠 건지 정말로 이제 어떤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뭐 우리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으로서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이 마약 정책이 아까 뭐 제가 그랬듯이 장기적으로 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뭐 미국이 어떻고 태국이 어떻고 뭐 얘기하지만 뭐 필리핀에서도 해봤고 뭐 중국식도 있고 별별 그게 있지만 마약 대책에 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묘수는 없는 거죠. 묘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하면 뭐 다들 연구를 많이 하시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예방교육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이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아무리 입시 교육해도 뭐 아까 우리 박준식 변호사님 사례에서 나왔지만 뭐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대만 뭉쳐 들어와가지고 이건 밀수죄니까 이건 그냥 마약 소지자하고 다르거든요. 너무 반국적이죠. 그래가지고 일생 그냥 한순간에 뭐 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사실은 뭐 이런 교육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교육을 정말 어떻게 적세적소에 정확한 내용을 이루어야 그거에 갖춰서 해야 될 거냐라는 점을 그동안 예방교육에 종사했던 분들도 깊이 생각하고 더 연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교육을 잘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마약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와 민간, 그 다음에 뭐 각종 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 종합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접근이 가능한 거다. 근데 청소년 문제는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그런 청소년 전문가들, 청소년 전문 기관들하고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결총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진일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떤 그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온갖 정책이 좋다는 거 다 가져가도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뭐 조금 전에도 우리 박성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도 늘상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금약국, 마중약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아까 이정근 본부장 말씀 중에 뭐 이걸 설립할 때 제가 뭐 조금 제안도 하고 조금 거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저도 뭐
그때 당시에는 이것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법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것이 나온다면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약사회 같이 이런 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마태는 지금 힘이 없는 거죠. 마태는 약사회에서 나왔고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역사적인 책임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실제 현실 가능한 정책을 세웠을 때 그 전달 체계, 식약처 이 중국 부처부터 자기들 부처에 전달 체계가 없거든요. 중앙에서만 있지 지부 이 식약처 지방청에서 마약 문제 하지 않습니다. 전달 체계가 없는 거예요. 검찰, 경찰이 그나마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 줄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전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전달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 또 조직력이 대학으로부터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 관련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또 굉장히 마약 문제에 근접한 학문 중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약사들이 또 그 정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큰 자원을 가지고서 이거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들 약국에 팔리는 그거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단체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처방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을 가지고 뭔가 마약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해도 할 수도 없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외국제도 가져가지고 실패했네, 성공했네, 누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사례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마태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약사회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중에 처방전 문제나 기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사회하고 협력해야 되죠. 우리가 마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하는데 약사회가 주재한다고 의사들은 관계없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너희들은 치료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제는 청소년 아닙니까? 마약 이의 청소년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국가도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문제를 이 흐름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예방교육, 지금 예방교육은 어떤 예방교육이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전달 체계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오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마약 문제에 우리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이 마약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마태를 처음부터 키우는 우리 선배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변신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책임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지역사회의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고 이런 어떤 그것을 그 사람들 아직 인식이 없으니까 역시 우리가 마태가 중심이 되어서
약사회하고 중심이어서 이것을 이 약사회장 왔다 갔다 금방 바꾸려는데 이 더 중요한 말이 더 중요한 그 얘기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지금을 우리가 이 예방 교육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점검하고 이것을 재구축함으로써 우리가 당장 올해 내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교육은 백년지대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은 마약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 아닌 결론으로 대체하면서 오늘 심포지움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